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무한 사연을 들으며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나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미혼모 쉼터의 현관문은 늘 조용히 열리고 닫히는 편이었어요. 아이를 안은 채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는 엄마들, 짐이 잔뜩 든 손을 어색하게 흔들며 들어오는 엄마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낮 햇살이 기지개를 켜듯 바닥에 번지던 시간, 문이 쾅 하고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머리를 단단히 틀어 올린 중년 여자가 한 손으로 문을 잡고 안을 쓱 훑어보았습니다. 유명자였어요. 그는 신발도 다 벗기 전에 입을 먼저 열었습니다. 여기는 뭐 하는데요? 센터라고 써 있길래 그냥 들어와 봤는디요. 사무실 책상에 서류를 정리하던 박서진이 순간 손을 멈추었어요. 서진은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여기는 미혼모 쉼터예요. 임신 중이거나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분들이 쉬어가는 곳이에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인 것처럼 안쪽으로 성큼 들어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정다혜는 놀란 눈으로 그 모습을 쳐다보았습니다. 다의 배는 이미 많이 불러 있었고 편한 추리닝 차림으로 쿠션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다혜의 배를 힐끔 보더니 별다른 허락도 없이 맞은편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아이고, 애 낳을 사람도 있고 벌써 낳은 사람도 있겠네요. 명자의 입에서는 쉼없이 말이 쏟아졌습니다. 어느 동네에 사는지, 근처 마트는 어떤지,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동네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직원들도 예의를 지키느라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서류를 정리해야 할 시간, 상담 예약 전화를 받아야 할 시간, 아이 분유를 확인해야 할 시간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어요. 시계를 본 서진은 벌써 2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명자는 시간 개념이 없는 듯 여전히 손을 크게 움직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다른 봉사자는 조용히 서진과 눈을 맞추었어요. 이대로 두면 곤란해지겠다는 신호였죠. 하지만 내쫓을 수도 없었습니다. 명자의 표정에는 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그저 호기심과 수다스러움이 섞여 있을 뿐이었어요. 정다혜는 소파에 앉은 채 잠시 명자의 말을 듣다가 다시 스마트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귀는 온전히 명자에게 가 있었어요. 동네 어느 집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 누군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 길게 이어지는 동네 소문은 다혜에게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다혜는 이 여자가 왜 하필 오늘, 왜 여기로 들어왔을까 하는 생각을 놓지 않았어요. 서진은 몇 번이나 입을 때려다 다시 다물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갑자기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게다가 명자는 쉼터가 어떤 곳인지 이해하려는 눈빛을 간간히 보이고 있었죠. 그 눈빛을 보는 순간마다 서진의 말은 목구멍에서 자꾸만 멈춰섰습니다. 첫날 명자의 방문은 그렇게 2시간을 채우고 끝났습니다. 아이고, 오늘 말 너무 많이 했네요. 다들 일하시는데 방해한 거 아니에요. 명자는 그렇게 한마디 하더니 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쉼터에는 늦은 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동료 직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직원들 얼굴에는 비슷한 걱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혹시 이곳이 아주머니의 새로운 사랑방이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죠. 그럼에도 서진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한 번만 오고 말 수도 있죠. 내일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서진은 그렇게 생각하며 밀린 서류를 다시 들춰보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같은 시간에 같은 목소리가 또다시 이 문을 열고 들어올 거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쉼터의 현관문은 어제와 비슷한 시각에 다시 열렸습니다. 직원들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틀어올린 머리와 익숙한 점퍼,
그리고 우렁찬 목소리가 문틈 사이로 먼저 들어왔습니다. 유명자는 어제와 똑같은 걸음으로 툭툭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오늘도 바람이 쌀쌀하네요. 그래서 일부러 일찍 나왔슈. 여기 애기 엄마들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도 사람들을 향해 환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박서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떴어요. 어제 한 번이면 끝날 줄 알았던 방문이 반복된다는 사실이 또렷이 느껴졌습니다. 명자는 이미 익숙한 사람처럼 거실로 향했어요. 정다혜는 소파에 기대 앉아 작은 텀블러에 따뜻한 물을 마시고 있었죠. 명자는 다혜를 보자마자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어제 마주 앉았던 자리에 다시 자연스럽게 앉으니 마치 오래된 단골 손님 같았어요. 다혜의 배를 힐끗 본 명자는 오늘은 좀 어떤지 묻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다혜는 애매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명자는 그 말을 듣고 안도한 듯 바로 말의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나누지 못한 동네 이야기, 오늘 오는 길에 본 사람들 이야기, 시장에서 들은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튀어나왔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서진과 다른 봉사자가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서류 결제 도장은 그대로 멈춰 있었고 상담 예약표는 손도 대지 못한 채 탁자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쉼터 전화기는 간헐적으로 울렸지만 명자의 우렁찬 목소리에 눌려 존재감이 희미해졌어요. 서진은 통화 중인 직원의 어깨를 보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업무가 크게 밀리겠다는 계산을 머릿속으로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시간은 또 흘러갔습니다. 명자는 손짓 발짓을 동원해 이야기를 이어갔고 직원들은 억지로 끼어들 틈을 찾지 못했어요. 다혜와 몇몇 미혼모들은 처음보다 조금 덜 경계한 표정으로 명자를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말을 섣불리 붙이진 못했습니다. 이곳이 자신들의 쉼터라는 사실과 불쑥 나타난 동네 아주머니라는 설정이 머릿속에서 잘 섞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서진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주방 쪽으로 향하는 척하며 거실 쪽을 힐끗 돌아봤습니다. 명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끊기지 않았고 다혜도 대답 아닌 대답으로 간간히 반응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서진은 싱크대 앞에서 물을 내리며 이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혼자 계산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쉼터의 작은 회의실에서는 조용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서진과 몇몇 상근 직원들 뿐이었어요. 처음에는 다들 조심스럽게 말을 아꼈지만 결국 누구 하나 문제를 꺼냈습니다. 이대로 두면 여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질 것 같아요. 업무도 계속 밀리고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리된 메모를 꺼냈습니다. 명자 아주머니의 방문 시간, 머무는 시간, 그때마다 중단되는 업무 항목을 차례대로 짚었어요. 사람은 좋지만 이곳이 수다를 풀러오는 사랑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대놓고 오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회의의 결론은 한 가지로 정리되었어요. 다음에 오시면 아주머니께 조심스럽게 이곳의 상황을 설명하자. 방문이 부담되지 않도록 안내하되 쉼터의 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말씀드리자. 그 역할을 서진이 맡기로 직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정해졌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서진은 한참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명자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어떤 표현을 쓰면 상처를 덜 줄 수 있을지 머릿속 문장들을 계속 고쳐 썼습니다. 다음날 명자가 다시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서진은 준비를 멈추지 않았어요. 묘하게도 명자가 안 올 가능성보다 또 올 가능성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진은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쉼터에 도착해 현관문을 확인했어요. 문 앞을 쓸고 난 뒤 깊게 숨을 들이쉬고 거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 순간 익숙한 발소리가 계단 아래에서 또박또박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셋째 날 아침 쉼터 복도에는 아직 따뜻한 남방 공기가 머물러 있었어요. 박서진은 현관 옆에서 고개를 돌린 채 계단에서 올라오는 발걸음 소리를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계단 아래에서 익숙한 억양의 인사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유명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환한 얼굴로 문을 열었어요. 오늘도 와슈. 애기 엄마들 다 잘 있었슈. 명자는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서진은 잠시 멈칫하며 명자에게 다가갔어요. 오늘은 꼭 이야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죠. 아주머니 잠시만요. 서진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조금 바빠서요. 쉼터가 업무가 많아서 혹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명자가 먼저 서진의 손등을 가볍게 툭 쳤습니다. 나 알아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내가 괜히 여기 와서 말만 잔뜩 떠들고 간 것 같아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부터 좀 찾아보려고 왔슈. 서진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명자는 이미 주방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에 살림을 해온 사람처럼 능숙했죠. 싱크대 앞에 멈춰 선 명자는 말 대신 고무장갑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한쪽에 쌓인 그릇들이 명자의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무 설명도 없이 물을 틀고 장갑을 끼고 그릇을 차례대로 정리했어요. 어제보다 더 빠른 손놀림이었고 마치 오래 연습한 동작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예기치 않은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다혜는 소파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명자의 손동작은 속도도 빠르고 멈춤도 없었죠. 다혜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를 듣다가 쭈뼛거리며 일어나 주방 쪽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명자는 다혜를 보자마자 장갑 낀 손을 흔들었어요. 애기 엄마, 그릇, 기거 이렇게 놓으면 물 잘 빠져요. 다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명자의 행동을 한참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주머니 이거 힘드시잖아요. 그냥 쉬셔도 돼요. 명자는 대답 대신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쉬러 오면 더 어색하죠. 나는 일하는 게 더 편해요. 그 말에는 단순한 입버릇 이상의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누구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명자는 이미 쉼터에서 자신의 할 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주방의 정리 작업이 금방 끝나자 명자는 빨래 바구니 쪽으로 향했어요. 햇빛이 들어오는 작은 공간에 바구니 2개가 놓여 있었죠. 명자는 어떤 옷은 기계 세탁으로, 어떤 옷은 손빨래로 해야 한다며 분류를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급히 다가가 멈추려다가 결국 멈춰섰어요. 아주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명자는 서진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다니까요. 내가 괜히 왔다 갔다만 하면 더 불편하지 않겠슈. 내가 할 수 있는 일 좀 찾으면 서로 좋죠. 그 말 한마디가 공간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명자의 표정에는 억지나 부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 일을 찾은 사람의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다혜는 잠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은 미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명자는 다시 빨래 바구니에 집중했어요. 쉼터의 오전 공기는 명자의 손놀림에 맞춰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차이는 분명했어요. 명자는 손을 가만두지 않았고 직원들은 명자의 움직임에 당황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동선을 피했습니다. 쉼터는 어느새 그녀의 존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서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한 가지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명자의 도움이 고맙기는 하지만 이곳의 운영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고민이었습니다. 그 고민은 대답 없이 남은 채 명자의 움직임은 쉼터 곳곳을 다니고 있었어요. 주방과 세탁실, 거실과 창가가 명자의 손길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그 변화를 눈으로 확인한 사람은 정다혜였습니다. 다혜는 명자가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왜 여기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그 답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셋째 날의 오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쉼터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부터 작은 움직임들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정다혜는 전날 밤속이 더부룩해 잠을 설친 탓에 소파에서 이불을 둘러쓴 채 눈을 비비고 있었죠. 주방에서는 이미 물 끓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설거지통을 정리하는 부드러운 부딪힘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은 말할 것도 없이 유명자였어요. 명자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신발을 벗고 바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할 게 많아서 서둘러 왔슈. 그는 왜 그래야 하는지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손은 이미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고 쌀을 씻고 찌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업무용 노트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가 주방 쪽을 보고 잠시 멈춰 섰어요. 명자가 끓이는 찌개 냄새가 쉼터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이미 주방은 완전히 아주머니의 영역처럼 보였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주방으로 다가가 명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주머니 오늘도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혹시 몸은 괜찮으세요? 명자는 주걱을 움직이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새벽에 눈이 떠지길래 그냥 나왔슈. 서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명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뭔가를 바라며 하는 것도 아닌 움직임이었습니다. 조금 뒤 주방 한켠에서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어요. 명자는 찌개를 불 위에 올려두고 바로 세탁실로 이동했습니다. 어제 분류해둔 빨래가 기계 안에서 돌기 시작했고 명자는 빨래가 끝나는 시간까지 계산하며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다혜는 그 모습을 보며 말없이 서진과 눈을 마주쳤어요. 서진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고민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명자의 존재는 분명 도움이 되고 있었지만 이대로 두면 쉼터의 관리 구조가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맡은 역할이 있고 방문객은 방문객의 위치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어느새 방문객도 직원도 아닌 중간 지점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명자는 다혜에게 차 한 잔을 건네며 물었어요. 어젯밤은 좀 괜찮았슈? 속은 덜 미식거렸슈? 다혜는 컵을 들며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좀 괜찮아요. 근데 아주머니 너무 많이 움직이시는 거 아니에요? 명자는 다혜의 말에 짧게 웃으며 다시 고무장갑을 꼈어요. 많이 움직여야 몸이 안 굳어요. 괜찮아요. 그 말은 단순한 농담처럼 들렸지만 실제로 명자의 동작은 쉼터 전체의 리듬을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물소리,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바닥 쓸고 닦는 소리가 쉼터의 배경음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때 다른 미혼모 하나가 조심스럽게 명자에게 다가왔어요. 기저귀 정리하는 법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명자는 일을 하다 말고 미소를 지으며 그 미혼모의 손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는 새 것은 이렇게 보관하고 사용 중인 건 따로 나눠두면 편해요. 그 짧은 설명 하나에 미혼모는 금세 익숙해졌고 명자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찌개의 간을 맞췄습니다. 쉼터 전체가 마치 명자의 손길에 맞춰 움직이는 듯한 오전이었어요. 서진은 그 흐름을 보며 여전히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는 건 분명했지만 이곳의 체계가 너무 빨리 명자 중심으로 기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심 무렵 명자가 끓여둔 찌개 냄새는 쉼터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직원과 미혼모들이 식탁에 모여 앉자 명자는 조용히 뒤에서 식기들을 챙기고 있었죠. 그 모습은 누가 부탁한 것도 지시한 것도 아닌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사람들은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미묘한 안도와 어색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난 뒤
서진은 조심스레 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 시간 좀 괜찮으세요? 명자는 손을 털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서진은 한숨을 삼키고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곳 운영 때문에 아주머니께 말씀드려야 할 게 조금 있어요. 말문을 떼려는 순간 명자의 시선은 아주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곧 담담함으로 바뀌었어요. 그 장면은 긴 이야기의 시작처럼 보였고 앞으로의 흐름이 달라질 조짐을 담고 있었습니다. 쉼터 안의 인물들은 그 순간을 눈치채지 못한 채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명자의 손끝이 잠시 멈추며 작은 결심이 눈빛에 스쳤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온 이유가 이제 점점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 쉼터에는 식기 정리 소리만 잔잔하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박서진은 식탁 위 정리된 그릇들을 바라보다가 결국 결심한 듯 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저랑 잠깐만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명자는 장갑을 벗으며 고개를 돌렸고 얼굴에는 그저 평범한 표정만 흐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쉼터 한쪽 작은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혜와 다른 미혼모들은 두 사람을 힐끗 바라보며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조심스레 짐작하고 있었어요. 상담실 문이 닫히자 공간은 한층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은 무릎 위에서 손을 깍지 낀 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주머니 항상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서진은 정중한 말투로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쉼터 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아주머니가 이렇게 일을 계속 도와주시면 저희가 급여를 드려야 하는데 그럴 여력이 없어서요. 말은 최대한 부드럽고 신중했지만 내용은 조심스러운 경계선 위에 있었어요. 명자는 서진의 말을 잠시 듣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여.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고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손바닥을 무릎에 내려놓았습니다. 돈 받으면 앞으로 안 올 거예요. 명자는 담담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돈 받으면 이게 일이 돼버리잖아요. 나는 이 집에 그냥 오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서진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곳은 쉼터이고 자원봉사도 일정이 있어야 해서. 서진이 조심스레 이어 말하자 명자는 서진의 말을 끊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눈치 없이 말만 떠들었다는 거 알고 있슈.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명자의 말투에는 억울함도 섭섭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 생각한 결론을 조용히 꺼내는 사람처럼 담백했어요. 서진은 더 말하지 못한 채 명자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명자는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내가 여기서 돈 받으면 그날부터는 여기 못 와요. 그 말은 짧았지만 묘하게 단단한 무게를 갖고 있었어요. 명자는 문을 열고 상담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진은 뒤늦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상담실 문이 완전히 닫히자 명자는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 가득 쌓인 식기를 정리하며 아무렇지 않은 듯 움직였어요. 그러나 그의 동작 사이사이에 아주 잠시씩 멈추는 순간이 있었죠. 그 잠깐의 멈춤은 누구 눈에도 쉽게 잡히지 않을 만큼 짧았지만 분명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정다혜는 그 모습을 뒤쪽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명자 아주머니 괜찮으셨어요. 다혜가 조심스레 묻자 명자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일이 많으니 얼른 해야죠. 그러고는 바로 고무장갑을 다시 끼고 싱크대로 손을 뻗었습니다. 주방은 다시 물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로 채워졌어요. 그 소리 속에는 명자의 고집, 결심, 그리고 말로 하지 않은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마음의 형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쉼터 전체가 조금 묵직해진 것을 다들 느끼고 있었어요. 오후가 깊어갈수록 명자의 동작은 더 빠르고 능숙해졌습니다. 빨래는 제 시간에 끝나 널렸고 아기 옷은 깔끔히 개어져 있었어요.
서진은 사무실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 의자에 기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움과 부담, 감사와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머릿속에서 또 엉켜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쉼터는 어딘가 조금 조용했어요. 명자는 평소처럼 손을 털고 집으로 돌아갔고 직원들과 미혼모들은 그녀의 발걸음이 사라지는 방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서진은 창가에 서서 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곳을 이렇게까지 찾는 걸까? 그 물음은 아직 누구도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었고 쉼터 안에는 설명되지 않는 온기와 묵직함이 동시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명자가 또 어떤 모습으로 이곳을 찾을지 쉼터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마음속으로 조용히 그 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쉼터에는 평소보다 더 무거운 정막이 감돌고 있었어요. 어젯밤 상담실에서 있었던 대화가 모두의 마음에 작은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정다혜는 속이 울렁거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새벽부터 심한 입덧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나는 음식 냄새만 스쳐도 속이 뒤집힐 정도로 예민한 하루였죠. 다혜는 소파에 힘없이 누워 있었고 직원들도 그의 얼굴색이 평소보다 더 창백해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서진은 따뜻한 물과 과자를 가져다 놓으며 혹시라도 다혜가 더 힘들어질까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조심스레 열리더니 익숙한 실루엣이 쉼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명자는 전날의 표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얼굴로 들어왔지만 자세히 보면 눈가에 약한 흔들림이 있었어요. 오늘도 와슈. 뭐, 좀 가져왔어요. 유명자는 장바구니를 조심스레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손수 반찬통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위쪽에는 유난히 묵직한 통 하나가 따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 통을 열자 은은하면서도 짙은 향이 쉼터 전체에 퍼졌습니다. 간장게장이에요. 오늘 새벽에 담궜슈. 명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딘가 확신 같은 게 담겨 있었어요. 정다혜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향을 맡고 순간적으로 표정을 찡그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 아닌 다른 감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서진은 다혜에게 괜찮겠냐고 물었고 다혜는 천천히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한 번만 먹어볼게요. 괜찮을 것 같아요. 명자는 말없이 작은 접시에 게살을 조금 덜어 다혜 앞에 놓았어요. 다혜는 숟가락 끝으로 아주 조금 떠서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다혜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속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불편함도 없었고 입안에서 퍼지는 맛이 어딘가 낯익었어요. 다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잘 넘기지도 못하고 거부하지도 못한 채 멈춰 있었죠. 그리고 아주 천천히 두 번째 숟가락을 집었습니다. 다혜의 얼굴은 이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조심스레 다혜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왜요? 속이 안 맞아요. 그 질문에 다혜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다혜는 말끝을 잇지 못한 채 숨을 골랐습니다. 어릴 때 먹던 맛이랑 똑같아요. 엄마가 해주던 그 맛이요. 말이 끝나는 순간 다혜의 눈가에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명자는 말없이 다혜 앞에서 손을 모았습니다. 그 표정에는 놀람도 동요도 없었고 그냥 조용한 체념 같은 것이 깔려 있었어요. 그저 오래된 무언가를 확인한 사람처럼 담담했어요.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명자의 존재가 단순한 이웃의 범주를 완전히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미혼모들도 조심스레 식탁으로 다가와 게장을 조금씩 맛보았어요. 누군가는 매워서 얼굴을 찡그렸고 누군가는 밥을 더 가져오며 맛있다고 말했어요. 쉼터 안에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 분위기가 돌아왔습니다. 명자는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던 순간 서진이 명자에게 다가갔어요. 아주머니 오늘 음식 정말 감사합니다. 명자는 고개만 끄덕이고 조용히 말했어요. 애기 엄마들 먹어야지 힘나죠. 그거면 됐어요. 그 한마디는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었어요. 이곳에 오는 이유, 이곳에서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이유, 그리고 다혜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확인한 순간 명자의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진짜 이유는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조용히 쉼터 안에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날 이후 쉼터 구성원들 사이에서 명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의 방문객이 아니라 정확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를 위해 찾아오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이었어요. 쉼터는 점점 명자의 존재에 익숙해져 갔고 다혜 역시 그날 이후 명자에게 자주 말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이 변화는 앞으로 더 큰 진실로 이어질 조용한 신호였죠. 간장게장 사건 이후로 쉼터의 공기는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정다혜는 전날보다 표정이 한층 부드러워졌고 명자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조심스러운 신뢰가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미혼모들도 명자에게 말을 걸기 전 머뭇거리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명자의 손놀림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며 도움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다혜는 명자와 마주 앉아 조용히 물을 마시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머니는 애가 몇이에요? 다혜의 질문은 짧았지만 묘하게 신중한 눈빛이 붙어 있었어요. 명자는 컵을 내려놓고 턱을 살짝 괴며 대답했습니다. 6이요. 딸 4세, 아들 2. 말은 담담했지만 쉼터 공기에는 일순 정적이 흘렀어요. 다혜는 눈을 크게 뜬 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6이요. 진짜요? 어떡해요? 명자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살다 보니 그렇게 됐슈. 낳고 키우면 정 들고, 정 들면 또 살게 되고. 그 말 속에는 깊은 서사나 장식 없이도 삶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다혜는 명자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다 같이 지내세요. 명자의 표정에 아주 잠시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짧은 흔들림이 지나갔습니다. 막내는 집을 나간 지 오래예요. 연락도 잘 안 되고요. 그 대답은 담백했지만 말끝이 살짝 가라앉았어요. 서진은 그 대화를 듣고 있다가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명자는 더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지만 다혜는 이미 충분히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명자의 손등을 잠시 바라보다가 물컵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혜가 방으로 들어가자 명자는 천천히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그 순간 명자의 눈빛에는 오래된 후회의 흔적이 스쳐 지나갔어요. 오후가 깊어질수록 명자는 다른 미혼모들에게도 육아 팁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연은 기저귀를 갈다가 명자에게 손짓을 했어요. 기저귀 사이즈 헷갈리는데 좀만 봐주실래요? 명자는 자세를 낮추고 지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거는 이 나이 되면 한 단계 더 큰 걸로 쓰는 게 편해요. 명자는 시범을 보이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지연은 금방 익숙해졌고 다른 미혼모들도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명자의 설명은 군더더기 없이 명확했고 누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실용적이었어요. 조금 뒤 서진은 근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작은 감탄을 내뱉었어요. 명자는 6아이를 키웠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죠. 그의 손끝은 모든 상황을 미리 알고 움직이는 사람처럼 능숙했습니다. 아이 울음이 들리기 전에 미리 젖병을 찾아두는 모습은 직관적이었고 직원들도 놀랄 만큼 정확했어요. 그날 쉼터 전체가 명자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그걸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명자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질서가 잡히고 일상이 단단해졌습니다. 명자의 경험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 실전에서 나온 기술이었어요.
미혼모들은 그가 알려주는 내용 하나하나에 메모를 하거나 휴대전화로 정리해두기까지 했습니다. 다혜는 방에서 나와 명자가 아기 옷을 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작은 손길 하나에도 성의가 묻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다혜는 말없이 입술을 꼭 깨물었어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괜찮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명자는 다혜의 시선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혜는 갑작스럽게 눈을 피하려 했지만 명자가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해보면 돼요. 애는 엄마 손길을 기다리지 완벽을 기다리진 않아요. 그 말에 다혜는 고개를 숙인 채 아주 작게 고맙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쉼터 안은 한층 안정된 분위기였어요. 아이 울음은 잦아들고 각 방에서는 조용한 정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자는 손등을 털어내며 하루의 마무리를 준비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이곳에서 오래전부터 살아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나 서진은 그 자연스러움 뒤에서 느껴지는 한 가지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명자가 이곳에 오는 이유는 단순한 봉사나 호의 이상이라는 것. 누군가를 기다리듯, 누군가를 떠올리듯 조용히 이곳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은 앞으로 다가올 큰 변화의 전조처럼 보였어요. 다음 날 쉼터의 아침 공기는 한층 더 정리된 듯 고요했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금세 하나 달래졌고 주방에서는 이미 따뜻한 물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김없이 유명자가 서 있었죠. 명자는 방문한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의 일과를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다혜는 방에서 나와 명자가 걸레를 헝겊처럼 손에 감아 바닥을 훑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명자의 동작에는 일관된 리듬과 방향이 있었고 쉼터 동선 자체가 명자의 움직임에 맞춰 조용히 따라가는 느낌이었어요. 다혜는 묘하게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이 아주머니가 이곳에 이렇게 쉽게 스며드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오전 명자는 빨래를 널어두고는 아이용 속옷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바구니에 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한지연이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젖병 소독은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명자는 손에 들고 있던 옷을 내려놓고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물이 완전히 끓었을 때 넣는 게 제일 좋아요. 끓기 전에 넣으면 소독이 덜 돼요.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미혼모도 자연스럽게 질문을 붙였어요. 분유는 온도 몇 도가 좋아요? 명자는 정확한 동작으로 분유통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뜨겁지 않게 40도에서 50도 사이면 딱 좋아요. 너무 뜨거우면 영양이 깨져요. 그 설명을 따라 적는 미혼모들의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서진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명자의 존재는 단순히 도와주는 사람을 넘어 실질적으로 쉼터 운영의 한 축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업무 속도도 빨라지고 미혼모들의 표정도 한결 안정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서진의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걸리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명자가 직원은 아닌데 직원보다 더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 명자가 도울수록 쉼터는 그에게 의존하게 되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분명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자 명자는 휴식 없이 바로 창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쭉쭉 뻗은 동작으로 창틀까지 꼼꼼하게 닦아내는 모습은 익숙하고 숙련된 손길 그 자체였어요. 그 광경을 본 다혜는 말을 걸어보려다 잠시 멈추었습니다. 명자가 무언가에 몰두할 때 나타나는 단단한 표정이 쉽게 말을 끊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명자는 다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요? 할 말 있어요. 다혜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머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쉼터 일은 직원들도 있는데요. 명자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창문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애 엄마들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은 가벼웠지만 담긴 의미는 분명했어요.
명자는 여전히 자신이 방문객이 아니라는 듯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 서진은 직원들과 간단한 내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명자 아주머니 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한 호의로 치부하기에는 이미 역할이 너무 커졌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는 이만큼 도움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고민을 이어갔어요. 결국 회의는 명자를 정식 스태프로 인정할지 논의하는 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재정 상황은 여전히 빡빡했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었어요. 서진은 마음이 복잡해진 채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명자가 마당 쪽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은 누가 시킨 것도 부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필요한 걸 먼저 발견하고 행동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죠. 미혼모들은 그저 편해졌고 직원들은 효율이 올라가서 고마웠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계속될수록 명자의 자리가 더 커지는 느낌도 함께 커지고 있었어요. 정다혜는 명자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오는 이유가 정말 단순한 관심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다혜의 마음속에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곧 명자의 이야기가 더 깊이 열릴 예감을 담고 있었어요. 며칠 후 쉼터 창밖으로 봄빛이 조금 더 환하게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정다혜의 출산 예정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쉼터 내부는 자연스레 준비 모드로 돌입하고 있었죠. 박서진은 다혜의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며 필요한 물품 리스트를 세세하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다혜 역시 자신에게 다가오는 시간을 실감하며 자연스레 손이 떨리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날도 명자는 쉼터로 들어오자마자 주방에 놓인 바구니 하나를 열어봤어요. 속에는 아기용 속사계와 작은 손수건, 거즈 타월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묵묵히 접기 시작했습니다. 천의 결을 따라 접는 손동작은 능숙했고 작은 물건들조차 흐트러짐 없이 정리되었어요. 다혜는 그 모습을 방 문틈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속사계는 어디서 산 거예요? 색깔이 예쁘네요. 다혜가 조심스레 묻자 명자는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어제 시장 갔다가 보길래 그냥 샀슈. 부드러워서 아기 피부에 괜찮겠더라고요. 다혜는 손끝으로 속사계를 살짝 만져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명자의 행동은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앞을 내다보는 사람처럼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죠. 그 순간 다혜는 자신에게 엄마가 있었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점심 무렵 서진은 아기용품 리스트를 들고 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이 부분은 같이 봐주실 수 있어요? 명자는 목록을 받아들고 곧바로 항목들을 읽어내려갔어요. 기초용품, 필요 용량, 병원 갈 때 챙길 준비물까지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더 붙여서 준비해도 되죠. 명자가 묻자 서진은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물론 도와주시는 건 고맙지만 너무 부담되실까 봐요. 명자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기 기다리는 집은 준비할 게 많아요. 말투는 담담했지만 행동에는 어딘가 익숙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다혜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결국 작은 용기처럼 느껴지는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다음 주에 병원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검사도 있고 제가 혼자 가긴 좀 그래서요. 명자는 역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날 시간 비워놓을게요. 그 짧은 대답에 다혜의 표정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어요. 불안한 마음이 조금 가라앉은 듯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나 다혜의 병원 검진 날이 되었습니다. 명자는 약속한 시간보다 훨씬 일찍 쉼터 앞에 도착했어요. 작은 가방 안에는 물티슈, 따뜻한 물, 간단한 간식까지 챙겨져 있었습니다. 다혜는 엉겁결에 웃으며 그 꼼꼼함에 놀라워했어요. 병원 복도에서 명자는 다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초음파실 앞 의자에 앉아있는 다혜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잡아주기도 했어요. 아직 부모에게 연락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조용히 들었고 그 말을 듣고도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검진 후 쉼터로 돌아오는 길, 다혜는 명자의 옆에서 걸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오늘 많이 불안했을 거예요. 명자는 앞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가는 길이 얼마나 긴지 아니까? 그래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서진은 멀리서 그 두 사람을 바라보며 명자가 이곳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이제는 단순한 도움의 차원을 넘어섰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다혜와 명자 사이에는 이미 작은 가족 같은 연결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연결은 앞으로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쉼터는 모두 잠든 듯 조용했지만 어느 순간 작은 결심이 모양을 갖추기 시작하는 듯한 기운이 흘렀어요. 명자는 다혜가 쓸 수 있는 용품을 하나하나 손으로 정리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명자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그 발걸음을 보며 직원들은 생각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이 쉼터에서 점점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구나.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자 쉼터의 하루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흘러갔어요. 정다혜는 자잘한 진통을 간간히 느끼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예비 상황을 고려해 번갈아 다혜 곁을 지키고 있었죠. 유명자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명자는 아침부터 쉼터에 도착해 아기용품을 다시 정리하고 병원 갈 때 챙길 작은 가방을 2번이나 점검했어요. 그날 오후 다혜는 갑자기 심한 진통을 호소했습니다. 서진은 놀라 급히 구급차를 부르려 했지만 다혜는 응급 상황이 아니라며 진통 간격을 먼저 보자고 말했어요. 그러자 명자가 가장 먼저 다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허리를 지지하고 숨 쉬는 법을 알려주며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했어요. 조금만 더 지켜보고 병원으로 가요. 지금은 호흡이 제일 중요해요. 명자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안정적이었고 다혜는 그 목소리를 따라 얕은 호흡을 다시 고르게 만들어갔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명자의 경험이 단순한 육아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명자의 손끝은 움직일 때마다 정확했고 대응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몇십 분 뒤 진통 간격이 확실히 짧아지자 명자는 서진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가야 돼요. 더 기다리면 안 돼요. 그 말에 서진은 곧장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고 다혜는 양팔을 붙들린 채 천천히 밖으로 나섰습니다. 명자는 다혜의 반대편에서 팔을 붙들며 걸음 속도를 맞췄어요. 병원 복도는 생각보다 분주했어요. 명자는 접수 창구와 진료실 사이를 빠르게 오가며 필요한 절차를 대신 처리했어요. 다혜는 침대에 누운 채 명자를 찾았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고 명자에게 다혜 옆에 있어달라고 부탁했어요. 명자는 조용히 다혜 손등 위에 손을 올렸어요. 걱정 말아요. 아기는 잘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다혜는 눈을 감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통 사이사이 다혜의 숨은 거칠어졌지만 명자는 그 숨마다 맞춰 다혜 곁을 지켜줬어요. 몇 시간 뒤 다혜는 마침내 아기를 품에 안게 되었어요. 쉼터 직원들은 잠시 울컥해 말을 잇지 못했고 병원 복도 밖에서 기다리던 명자는 조심스레 문가로 다가섰습니다. 서진은 아기 상태를 확인한 뒤 명자를 불렀어요. 아주머니 들어오셔도 돼요. 명자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다혜가 있는 침대 옆에 섰어요. 다혜는 지친 얼굴이었지만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명자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 아주머니도 보세요. 명자는 말없이 아기를 내려다보며 작은 숨을 삼켰어요. 그 순간 명자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기를 손끝으로 스치며 바라보던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깊이를 담고 있었어요. 서진은 그 표정을 보며 무언가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이 표면
위로 떠오른 듯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명자는 곧 평소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쉼터로 돌아간 건 그날 저녁 늦은 시간이었어요. 명자는 날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방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국을 데웠습니다. 내일 다혜 데리러 가야 되죠. 아기도 챙겨야 되고요. 서진은 그 말에 잠시 말을 잃었어요. 아주머니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명자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으며 국을 종지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 웃음 사이에는 홀로 긴 시간을 지나온 이의 단단함과 조용한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은 이야기들이 명자의 마음 어딘가에 자리하고 있었죠. 그날 밤 쉼터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더 밝아진 듯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났고 새로운 풍경이 열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풍경 한복판에는 명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깊게 이곳을 지켜보는 사람으로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